할렐루야. 6월 13일 월요일입니다. 에스더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먼저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해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후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닷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되매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해계의 수하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해계의 수하에 속하니 해계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의뢰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은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에스더가 자기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들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아멘. 예. 이제 그 이야기의 흐름이 이제 흘러가고 있습니다. 흘러가는데 도대체 이 이야기가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려고 이렇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이제 그런 모양으로 이렇게 전개가 되나, 이제 그런 걱정이 들 정도로 앞부분의 이야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이제 계속 되었었습니다. 막 이렇게 내시들 중에서 이제 지체 높은 내시들 7명의 이름이 소개가 되더니 그 뒤에는 지방관 7명의 이름이 소개가 되고 일을 처리하는 방식이 대제국답지 않게 술자리에서 법령을 만들고, 그것도 어떤 그 합리적이고 타당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술 기운에 어떤 그 술판의 분위기를 잡쳤다는 이유로 지금 왕후가 폐위가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후에 약간 시간이 이제 경과를 한 것이죠. 바로 다음 날 아침인지 며칠 지났는지까지는 알 수 없지만 최소한 술이 좀 깨었던 것 같습니다. 술김에 엄청난 일을 저질러 버렸죠. 술김에 법을 만들고 술김에 와스디라고 하는 왕후를 내쫓아 버렸습니다. 영원히 왕 앞에 오지 못하게 법령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와스디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갑자기 페르시아의 각 집은 남자가 모든 집안일을 주관할 것이고 그 남자가 쓰던 모국어로 말해야 될 것이다, 뭐 이런 이상한 법령을 만들어서 전국으로 이제 번역을 해서 돌려버리는 그런 일이 이미 발생을 해버린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아하수에로 왕이 시간이 지나니까 분노가 이제 사라졌어요. 내가 그렇게까지 화낼 일도 아니었었네. 이걸 이제 뒤늦게 깨달은 겁니다. 술판에서는 그런 생각을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뭘 생각하나 봤더니 일단은 와스디를 생각을 합니다. 와스디 참 아름다운 여자였는데, 그리고 와스디가 했던 일을 생각해 봅니다. 와스디가 자기가 6개월이 넘게 술판을 벌이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 술판이 아주 그 음란하고 퇴폐적인 그런 자리였기 때문에 와스디는 나름대로
그 수산성에 있는 여인들을 초대를 해가지고 여인들을 위한 그런 잔치를 또 열어서 여인들을 이제 위로해주고 격려를 해주는, 나름대로 왕후로서 지혜롭고 마땅히 자신이 해야 될 일을 잘 찾아서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와스티가 뭐 잘못한 게 없어요. 그리고 자신이 와스티의 일과 관련해서 행하였던 일, 다시 말해서 이렇게 왕명을 거스린 왕후를 어떻게 처치할 것인지 지혜자들한테 묻고 신하들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그 왕후를 폐위시키는 이제 이런 일들을 자기가 했던 것에 대해서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후회를 한 것이죠. 아이고, 내가 너무 성급하게 결정을 했네. 아이고, 그래도 와스티가 지혜로운 여자였는데, 와스티가 그래도 참 아름다운 여자였는데, 이런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옆에서 또 다른 측근이 본 것이죠. 또 다른 측근이 보더니 왕이 왜 근심을 하고 있는지, 왕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말을 안 하는데도 벌써 알아요. 그러니까 이 신하들이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읽었던, 묵상했던 말씀에도 보면 신하들이 하는 일이 왕에게 직언을 고하고 지혜로운 어떤 답변을 하고 이게 아니고 왕의 안색을 살피는 거예요. 왕이 이렇게 봐가지고 화가 나 있으면 같이 화를 내고, 왕이 기분이 좋은 것 같으면 같이 웃고, 그렇게 왕이 원하는 말을 해주는 겁니다. 왕에게 필요한 말을 해주는 게 아니고. 그리고 지난 시간에 보면은 그 신하들, 7명의 신하들의 이름이 소개되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무무간이라는 사람이었죠. 그 사람이 이제 왕후는 왕에게만 잘못한 것이 아니고 우리 지방 관리들과 전국 백성들에게 잘못한 것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제 논리를 펼쳐서 결국은 그 왕후가 폐위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었었는데요. 옆에 있는 다른 신하들이 일단은 그 술자리에서 왕이 그 무무간의 제안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다 찬성을 하기는 했지만 속으로 불편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 무무간 저 뭔 소리를 하는 거냐. 멀쩡한 왕후를 폐위시키자고 하네. 그래가지고 왕후를 폐위시킨 다음에 자기 가족 중에서 왕후를 세우려고 그러나? 그래가지고 자기의 어떤 그 지위를 더 공고하게 만들고 더 큰 권세를 부리려고 하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왕이 찬성을 하니까 같이 찬성을 하긴 했지만 왕후를, 저 무무간이 의도했던 대로 자기 가족들 중에서 왕후를 세우는 것은 가만히 두지 않겠다. 그렇게 기회를 엿보고 있던 또 다른 왕의 신하 측근들이 왕이 근심하는 모습을 보고 얼른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페르시아 제국에 아리따운 처녀는 많이 있습니다. 이제 명령을 내리셔가지고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이 도송 수산으로 다 불러 모으게 하소서.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오늘 2절 말씀에 아리따운 처녀라는 표현 속에는 3가지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 젊은 여자. 2번째, 처녀. 3번째, 아주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사람. 이런 3가지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런 여자 와스티 말고도 우리 페르시아 제국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아름다운 여자들, 젊은 여자들, 처녀들, 이런 사람들을 전부 도성 수산으로 보내게 하십시오. 왕명으로. 그래가지고 전부 후궁을 삼으십시오. 그리고 후궁 중에서 왕의 눈에 보기에 마음에 드는 여자를 왕후의 자리에 앉히면 됩니다. 그렇게 지금 제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라는 제국에서 중대사를 결정을 할 때, 그것이 군사적인 일이든 외교적인 일이든 왕후를 구하는 일이든 잔치를 벌이는 일이든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기준이 뭐냐? 왕의 눈에 보기 좋아야 돼요. 왕의 귀에 듣기 좋아야 돼요. 그냥 왕의 눈과 귀만 만족시키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 내시들과 모든 신하들이 그 왕의 안색을 살피는 거예요. 왕 기분 좋게 해주면 황금 덩어리가 생기고,
왕 조금 기분 좋게 해주면 권세가 높아지고 왕을 이렇게 가지고 놀기 좋죠. 왕을 이렇게 원하는 걸 던져주고 자기가 가지고 싶은 것을 얻어낼 수 있는 조종하고 움직이기 좋은 그런 왕이죠. 그래 그런 제안을 하니까 아니야 내가 지금 와스티를 그리워하고 있어. 나는 그런 젊은 여자 뭐 아름다운 여자가 아니고 그래도 와스티가 아름답기도 했고 지혜롭기도 했고 와스티가 사실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아. 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아하수에로 왕이 그리워한 존재는 그 지혜로웠던 여자 와스티가 아니고 그냥 아름다운 여자 와스티가 아니라 와스티의 아름다움을 아쉬워했던 것이 아니었나. 신하들이 그렇게 제안하니까 오 그런 방법이 있었네. 당장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여라. 이렇게 된 겁니다. 와스티를 그리워하고 이렇게 법령까지 만들어가지고 이거 좀 되돌리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큰일 났네. 어떡하면 좋지? 이런 걸 걱정한 게 아니고 신하가 새로운 제안을 하는 순간 와스티는 완전히 날아가 버렸습니다. 이 대제국 페르시아가 대제국의 황제라고 하는 자가 이런 식으로 일을 처리하고 있는 것이죠. 황제나 그 옆에 신하나 참 우스꽝스러운 코미디 같은 그런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 드디어 2장 5절에 유다 사람들의 이름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에 누가 나타나냐 하면 모르드게가 등장을 합니다. 이름이 모르드게예요. 그러면서 그의 부친이나 뭐 이렇게 조상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는 베냐민 자손이고 기스의 증손이고 시므이의 손자고 야일의 아들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아들이다 이런 말은 아들 바로 그 아버지의 그 일대 그 밑에 자손이다 이런 뜻이 아니고 그냥 자손이라는 뜻이에요. 단어 하나가 아들이라는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자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 정말로 기스의 증손이고 뭐 시므이의 자손이고 기스의 증 이게 아니고 그냥 베냐민 지파 사람들인데 그 중에서도 기스라든가 시므이라는 사람들의 그쪽 그 계통의 자손이라는 뜻이에요. 그런 이제 그 유다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유다 사람. 유다 사람이라고 해서 온리 유다 지파만 있는 건 아닙니다. 몇 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남왕국 유다에는 거의 대부분이 유다 지파 사람들이고 일부 베냐민 지파 사람들 또는 이제 제사장들이나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레위 사람들이 일부 있었고 대부분은 유다 사람들이었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모르드게는 이제 그 중에서 베냐민 그 지파 출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전에 이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3차 침공을 하고 거기서 이제 성전 박살내고 뭐 집들에 불을 지르고 그리고 이제 뭐 그 과정에서 저항하는 사람들 많이 죽었겠죠. 도망간 사람들도 많고 약탈할 만한 거 다 약탈하고 사람들 중에서 쓸만한 사람들은 전부 다 포로로 끌고 왔습니다. 어쨌든 바벨론 땅 어디다 갖다 놓으면 바벨론 나라를 위한 그런 사람들로 써먹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엄청나게 많이 끌고 갔죠. 끌고 갔는데 그 중에 모르드게도 있었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시대가 그렇게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온 때로부터 상당히 많이 시간이 지났거든요. 다시 말해서 포로로 끌려온 지 지금 거의 뭐 7, 80년이 지났습니다. 그때 이제 모르드게가 끌려가는데 아직도 모르드게가 여기 이렇게 있다? 그 동일 인물이다?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의 후손이에요. 후손. 그러니까 여기 표현 그대로 누구의 아들이다. 그때 모르드게가 끌려와서 지금도 이제 여기서 이제 모르드게가 일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사촌 동생인데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그 에스더가 부모를 잃었을 때, 그러니까 고아가 되었을 때 자기 딸처럼 이렇게 돌봤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지금 뭐 20살에만 끌려왔어도 나이가 8, 90살인데 그러면 사촌 동생이 아무리 어려봤자 8, 90살의 사촌 동생이면 몇 살쯤 되겠습니까? 6, 70세입니까? 그 아리따운 처녀가 돼가지고 왕후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았을 때 그 사람의 후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7절에 6절 5절에 모르드게가 소개가 되고 7절에 에스더가 소개가 되는데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삼촌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사촌 동생이죠. 삼촌의 딸인데 이름이 하닷사 곧 에스더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닷사는 그 전형적인 히브리식 여자 이름입니다. 하닷사. 그런데 이제 에스더라는 이름은 이제 페르시아식 이름이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요, 뭐 이제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인데 이름이 두 가지씩 소개가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러면 하나는 자기 전통적인 자기 민족의 자기 언어로 된 그런 이름이고 또 하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쉽게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그런 이제 현지의 언어로 된 이름을 이제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인공의 이름을 에스더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 엄밀히 말하면 페르시아식 이름이고 본래 히브리식 이름은 하닷사였다라는 것을 이제 마음 한 구석으로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경에는 계속해서 에스더라는 이름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에스더는 어린 나이에 부모를 여의고 모르드게의 이제 도움으로 이렇게 잘 이제 양육이 되었었죠. 그런데 이 에스더는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아까 아리따운 처녀를 찾는다고 했는데 지금 바로 에스더가 그런 아리따운 처녀라는 그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였더라. 자, 이렇게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소개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8절부터는 왕의 명령에 의해서 전국에서 아리따운 처녀들을 수산성으로 모으고 그 후궁들을 관리하는 내시 이름이 헤게라는 내시가 있는데 그 내시가 전국에서 선발되어서 보낸 처녀들을 받아들여서 그들을 이제 분류하고 필요한 물품들을 지급하고 관리를 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전국에서 이제 아리따운 처녀들이 후궁이 되기 위하여 왕궁으로 이제 모여들고 있는데 그때 이제 왕명에 의해서 에스더도 자기 마음대로 이제 싫어요, 안 갈래요 이게 아니고 그냥 왕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자, 그런데 9절에 보니까 헤게가 이 처녀, 다시 말해서 에스더를 보고 은혜를 베풀었어요. 원문을 보면요, 아까 그런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 페르시아에서 중대사를 결정하는 기준은 왕의 마음에 드느냐, 왕의 눈에 드느냐, 왕의 귀에 들을 때 좋은 것이냐, 그거에 달려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후궁들이 오고 있는데 그 수많은 후궁들 중에서 에스더가 후궁을 관리하는 내시 헤게라는 사람의 눈에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헤게가요, 에스더에게는 특별 대우를 해줘요.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물품 이외의 일용품들도 공급해주고 그리고 아마 다른 궁녀에게는 허락해주지 않는 궁녀 7명을 붙여줍니다. 그리고 그 후궁들을 데리고 이제 데리고 가는데 그 후궁들의 아름다운 처소로 에스더와 에스더를 돕는 후궁들을 인도해 갑니다. 그건 특별 대우를 해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마음속으로 우리가 어떤 옛날 이야기를 지금 듣는 것처럼 말씀을 읽고 있는데 아, 이게 참 좋은 징조 같다. 지금 에스더가 저 이제 관리하는 내시의 눈에 들었는데 어쩌면 나중에 아수에로 왕의 눈에 들지도 모르겠다. 왜냐하면 이 헤게라는 내시는 오랫동안 왕을 섬겼기 때문에 왕이 어떤 스타일의 여성을 좋아하는지 왕의 스타일을 잘 알아. 그래서 수없이 많은 후궁들이 있고 다 아리따운 여자들인데 그 중에서 이 아이는 왕이 사랑할 것 같은, 왕이 좋아하는 스타일의 여자구나. 이걸 이제 알고 그 에스더를 특별 대우를 해준 것이죠. 그런 것들이 이제 마음속으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왕궁에서의 후궁의 이제 생활이 시작이 되는데 이제 모르드게가 이제 에스더가 이제 왕궁으로 들어갈 때에 신신당부를 하는데 자기 민족과 자기 종족을 절대로 말하지 마라. 내 아버지가 이름이 뭐고 내가 무슨 민족이고 이런 거 이제 말할 필요 없다. 그런 거 말하지 말고 조용히 지내라.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모양입니다. 혹시라도 그야말로 이제
요즘 우리들이 쓰는 표현으로 소수민족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밝히면 이제 뼈대 있는 가문, 귀족, 그리고 지금 현재 고관 대작의 친척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나면 괜히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했으면서도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를 딸처럼 아끼고 사랑했기 때문에 항상 걱정하고, 왕궁으로 들어가면 다시 면회를 할 수도 없고 소식을 전해드릴 수도 없기 때문에 걱정스러워서 후궁들 앞을 왕래하면서 에스더의 소식을 좀 듣고 싶어 해요. 근데 들을 수가 없죠. 그렇게 이제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떨어졌는데, 그렇게 이제 어떤 사랑하는 마음, 아끼는 마음이 이렇게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뒤에 나오겠지만 모르드게는 그냥 무슨 백수가 아니고요. 그 유다 사람들이 언어라든가 아니면 어떤 그 장부를 정리한다든가 이런 탁월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모르드게도 이제 그런 어떤 역할을 맡아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왕을 암살하려는 그런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 시도가 있었던 것을 모르드게가 미리 알아내고 그것을 고발을 해서 왕이 암살을 당하지 않도록 왕을 도와주는 이제 그런 일을 또 뒤에 보면 해요. 그리고서 그것 때문에 이제 큰 포상을 받기도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이야기가 뒤에 나오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 모르드게도 왕궁에서 일을 하는 그런 이제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앞부분에 말도 안 되는 우스꽝스러운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도 조금 이어지다가 이제 드디어 본격적으로 유다 사람이 있었다. 베냐민 출신 모르드게다. 그리고 그에게 이제 아리따운 처녀 사촌 동생이 있었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그리고 그 아이가 고아가 되었기 때문에 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딸처럼 그를 돌보면서 양육을 했다. 그러다가 이제 왕위가 마침 폐위가 되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갈까 걱정스럽기까지 했는데, 그 이야기가 결국 새로운 왕후를 선발하기 위해서 전국에서 후궁을 이렇게 드리는 그런 일로 이어졌고, 그 과정에서 에스더도 후궁이 되어서 왕궁으로 들어갔는데, 수없이 많은 후궁들 중에서 그 후궁들을 관리하는 넷이 헤게라는 사람의 마음에 들어서 특별 대접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 뭔가 긍정적인 좋은 소식이 이어질 것 같은 그런 암시, 그런 어떤 조짐을 우리로 하여금 느끼게 그렇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제 역사의 수레바퀴를 하나님께서 굴리신다, 이제 그런 말을 우리가 많이 합니다. 말은 하는데 체감을 하지 못하죠. 과거의 역사, 그리고 오늘 우리들의 시대의 역사, 빠른 속도로 흘러가는 것 같을 때도 있고 멈춘 것처럼 그냥 정체된 것 같은 느낌을 줄 때도 있지만 결국은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이 흘러갑니다. 일이 좋은 방향으로 전개될 때도 있고 안 좋은 방향으로 전개될 때도 있는데, 결국은 뭐냐? 이것을 굴러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더라. 에스더 말씀은 특이하게 하나님이라는 표현, 하나님의 율법, 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이런 표현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눈으로 이 에스더 말씀을 읽으면 겉으로 표면적으로는 드러나지 않고 있지만 이면적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 이것을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페르시아의 국군이 기울고 있습니다.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와의 전투에서 패배하는 그런 치욕과 또는 망신과 국력이 쇠퇴하고 또 백성들의 어떤 민심이 흉흉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왕은 젊고 아름다운 여자들을 후궁으로 뽑을 생각이나 하고 있고, 그리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역사 가운데 후궁이 바뀌는 과정에서 수없이 많은 민족들, 많은 아름다운 처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 유다 사람 에스더가 바로 그 왕후의 자리에 올라가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이제 앞으로 전개가 되는데요. 이렇게 일이 전개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우연이 아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우리가 해야 될 몫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역사의 수레바퀴를 굴리고 계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 자리 저 자리에 자리 잡게 하시고, 그리고 어떤 쪽으로 물꼬를 트시고 길을 여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동하게 하시는데,
그때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먹고 어떤 행동을 할지는 또 그 사람 개개인에게 맡겨진 몫입니다. 그 몫을 잘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 사랑받고 칭찬받고 덕분에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고 덕을 세울 수도 있으며, 그런 좋은 기회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살리지 못하면 오히려 망신을 당하고 책망을 듣고 저주를 받는 경우까지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을 우리가 읽을 때에 그저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을 찾아내고 오늘 우리들의 신앙을, 오늘 우리들의 일상생활을 좀 더 풍요롭게, 좀 더 윤택하게, 좀 더 성숙하게 그렇게 만들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